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변강세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강세는 목요일만 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 변강세 말고, 강동서를 지금 팟빵에 제작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동서와 화요일 4시나 월요일 4시에 배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강세, 강동서 이렇게 두 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아마 지금 제가 팟빵 팀하고 논의할 건데, 그렇게 정리가 됐고, 오늘은 제가 오후 저녁에 그 박동희 기자 방송이 없어요. 김추정부 시대가. 왜냐면 주말에 목포 가서 촬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주말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노디쇼, 이 노영희 노디쇼는 공희준 패널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고정으로 한번 끌고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제가 나가는 외부 프로그램 중에서 이 박진영 교수가 하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시폭이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패널들을 제가 좀 고정을 해달라. 이렇게 브랜드 관리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정리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좀 오늘 이 방송은 오늘 하루에만 지금 이 윤석열 이 김건희 일당이 지금 큰 거짓말만 거의 3번 정도를 했습니다. 참, 익히 예상한 바지만 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고 한마디로 정말 진짜 이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로 다 국민을 속이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말 이런 꼴을 당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놈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오늘 좀 하루 종일 제가 좀 막 우라통이 터질 정도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희한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한동훈이 저지른 이 태블릿 조작 범죄, 이거 완전히 다 밝혀졌거든요. 완전히 의혹적이 아니라 100%. 지금 당장 이 두 놈을 구속시켜도 될 정도로. 그 제1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최태원 플러스 다 구속시켜도 될 정도로 모든 조작이 확정됐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민주당도 안 움직이고 언론도 안 움직이고 공수처도 안 움직이고. 야, 또 이런 상황은 또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 사기치면서 직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나, 이놈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가 완전히 밝혀졌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게 지금 평행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주에 가서도 저만 보면은 윤석열 언제 끌어내리냐 그러는데, 내 입장은 황당한 거죠. 이 두 놈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낼 범죄를 다 밝혀냈는데 안 하는데 어떡하냐 이거를. 아니 그나마 태극기 촛불 공동집회를 꾸리는 안진거 소장 등등 김용민 등등은 같이 협조해 주는데, 그 이외에 범민주당 범좌파 매체 유튜브 내에서도 뭐 김어준 이거 아예 안 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를. 물론 나는 이제 그쪽을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나는 박근혜 박근혜 뭐냐는 거야. 박근혜는 저는 제가 할 걸 다 120%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해줘야 되는 쪽이 안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윤석열 퇴진이 늦어지는 거고, 그만큼 국민이 피해보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박근혜와 민주당 책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박근혜가 지른다거나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지른다거나 하면 가는 거라니까. 이거 완전히 끝났다니까. 근데 그 둘이 자기들 정치적 이익 계산하려고 안 해. 아니, 안진걸 소장도 그렇고 손혜원 씨도 정말 전화 많이 때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거 지르라고. 안 질러. 이거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윤석열을 6개월 만에 끌어내린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이 끌려내려오는 거는 이걸로 끌려내려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놈이 아무리 사기치고 우겨도요, 그걸로 못 끌어내려요. 이걸로 끌려내려옵니다. 올해 안에 끌려내려와도 이걸로 끌려내려오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잡았잖아요. 작년에. 그럼 이런 쪽으로는 작년에 끌려내려갔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좌우가 자기들 밥그릇부터 지키려는 거. 윤석열이 국민들을 완전히 끝장내고 있잖아.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들을 정말 사지로 몰아붙여도 일단 박근혜든 이재명이든 내 밥그릇부터 챙겨 먹겠다. 요것 때문에 안 끌려대는 거. 요것 때문에.
이것만 썼으면 벌써 끌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태블릿 조작 문제가 윤석열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이거 좌우의 밥그릇, 철밥그릇들 이걸 다 같이 때려 부수는 과정. 그래서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윤석열 하나였으면 벌써 끌려 내려왔다. 근데 사실상 그 이놈들과 유착돼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같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이거는. 근데 어차피 제가 장담하지만 요걸로 끌려 내려옵니다. 예, 요걸로 끌려 내려올 거고요. 윤석열뿐 아니라 다 끌어내야 돼. 좌든 우든 다 끌어내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지금 날리면 사태랑 뭐 비스무리한데, 이 윤석열의 이 무릎 발언 에 대해서 오역이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 한국계 기자겠죠. 한국계 기자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오역했다고. 이 기자가 이제 이 녹취록을 풀었어요. 자, 윤석열이 한국말로 떠드는 게 이거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어가 I,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I don't accept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 영어가 나와 있나요? 영어는 페미니즘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I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이거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은 SBS도 이걸 워싱턴 포스트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SBS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0년 전 일로 이번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대통령이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BS는 워싱턴 포스트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원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I can accept로 나오죠. I can accept the notion도 나옵니다. 나는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를 띄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면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유럽의 참혹한 유럽 얘기 끝났고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나온 98년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접근 방법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오역이라고 떠들었는데 대통령실은 오역이라는 얘기 없이 취지만 설명했습니다. 자, 유상범.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국어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지향적 헛소리 다 빼고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치고 일본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까 이 미셸 기자가 공개한 윤석열의 한국어 원본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I로 번역했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주어가 빠져 있으면은 말하는 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설사 이 주어가 빠졌다 이거야. 무조건 무릎 꿇어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다.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으면요 말하는 놈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정상이야. 이게 국어야 국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날리면 공작을 들어간 거거든요. 제2의 날리면 공작을. 날리면 공작하다가 지금 걸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전운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는 그건 지 생각이지. 주어가 빠져도 이거는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아예 정확하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윤석열이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거 필요하면요 이거 녹취 공개해버리세요. 녹음 원본. 자, 워싱턴 포스트의 입장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보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을 앞서서 국민의힘이 사기치려다가 걸려버리는 사건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이어서 정말 이거 아주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사실 그냥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이게 국민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 이 보수, 나는 이 윤석열이보다도 보수 변절자들, 이런 사기를 치는 거를 보수 변절자들은 같이 응원하고 가담을 해야 되나? 이거 사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조갑전 이런 인간들 그것도 짚어줘야 되나? 제가 얘기했죠.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 전쟁 상가들이 협력하듯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내가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전쟁 벌어진 게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제일 많이 전쟁 벌어진 게 일단 이 세 국가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없잖아요. 영토 분쟁이. 어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 영토를 초토화시켜 놓으면서 그러면서 정리가 돼버린 거야, 이거는. 이제 다시 독일이 어느 순간에, 자, 이 국제정치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술 한잔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독일이 팽창한다 이거예요. 또 그러다가 독일에서 또 누구 또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이거 독일 영토 다 뺏긴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뭐 10년 뒤든 50년 뒤든 100년 뒤든 그렇게 되면 또 한판 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토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언제 어느 때 또 독일발 영토 분쟁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지금 왜 동북아는 불안정하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도 패전국인데, 일본은 패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대만, 한국이랑 다 영토 분쟁이 붙었어요. 저기는 러시아하고는 저기 뭐라 그러죠? 북쪽에 그 살리나 그러나? 쿠릴이었던가? 그리고 저 중국이랑은 그거 뭐지? 생각고 그건 일본 표현인 거죠. 중국 표현은 뭐지? 저거 하여튼 다오유안가 하여튼 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독도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하고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야, 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랑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한국과 일본이 손을 좀 잡아야 된다. 야, 이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가장 큰 명분은, 그래도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 북한, 러시아, 중국을 민주주의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그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양측의 국민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정권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또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한 특성상으로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대별되지 않냐. 특히 냉전 시대 때는 그게 더 강했죠. 냉전 시대 때는.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일본에서 돈이 크게 당겨버린 겁니다. 지금은 있을 수도 없지. 그때 돈은 일본에게 크게 당겼던 이유가 뭐냐? 너희 일본의 민주주의를 북한, 중공, 소련, 한국이 지금 맨 앞에서 막고 있는데 니네가 한국에 방위성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가져가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세게 가져온 거고, 전두환은 뒤에서 은행으로 왕창 가져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일정 정도 동맹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한국과 일본은 영토가 지금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지금 요 김대중 얘기인데, 50년도 안 되는 불행역사 때문이 아니고 1500년에 걸쳐서 교류와 협력과 전쟁을 했지. 외국
일본이 국제 원정을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 드디어 대규모 국제 원정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임진왜란이 벌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되는 이 외구와의 전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물론 교류와 협력도 했지만은 전쟁도 계속 벌여온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리고 임진왜란 때 정말 크게 한판 붙은 거고. 그럼 지금은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류와 협력을 해야 돼. 근데 일본과는 늘 전쟁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잘못 얘기한 거죠, 이거. 100%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요 윤석열 일당들은 코너에 몰리기만 하면 김대중 뒤에 숨어버리거든? 김대중이 니네들의 임마 정신적 지주냐?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김대중 오부치선이 98년도 얘기인데 이걸 지금 가져와서 누굴 뭐라 그러면 김대중도 이랬어요. 야, 이 자식들아, 김대중 사진 갖다 걸어놔, 니네들. 이승만 사진을 안 갖다 놓고 맨날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이것들은 그냥.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일본 정권에서 이른바 사과 발언들이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위안부 발언, 위안부 담화도 나왔었고, 이제 등등 해서 충분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거고. 그럼 지금 왜 이 꼴 됐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다 이 선언을 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물밑에 잠재되어 있던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위안부 문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꼴이 나고 이제 강제동원까지 나와버린 거거든요. 이때는 그게 이슈가 안 됐었다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위안 문제 풀렸어? 안 풀렸지. 강제동원 문제 안 풀린 거를, 강제동원 문제 안 풀린 거를 윤석열이가 그냥 편법과 사기를 쳐가지고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풀리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계속 그 사기를 쳐놓으니까 이제 20몇 년 전에 김대중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효능을 다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편법으로 막아놨을 뿐이지, 강제동원 문제. 아직까지 당사자 동의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원이 그거 일본 기업들 한국 내 자산 그거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그럼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가 양승태랑 박근혜 감옥 집어넣듯이 요건 가지고 내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이제 쫓겨날 거 아닙니까? 요건 강제징용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겼는데 법원이 집행 안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이는 또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100% 장담하니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